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 아주 딱딱하고 정해진 규칙들의 묶음,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법을 적용한다는 게 과연 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법전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 예상하고 만들어질 순 없겠죠. 그럼 이렇게 법에 딱 맞는 규정이 없는 일종의 빈틈이 보일 때 판사는 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전통적인 해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오랫동안 이런 법의 빈틈을 마주했을 때 어떤 도구를 꺼내 들었는지 말이죠. 법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법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법의 구멍, 그러니까 빈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사건은 눈앞에 있는데 딱 들어맞는 법조항이 없는 좀 난감한 상태인 거죠. 이럴 때 전통적으로 써왔던 논리가 바로 유추입니다. 이 사건이랑 가장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에 적용되던 법규칙을 빌려와서 이 빈틈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뭐랄까 일종의 보조수단, 땜빵처럼 여겨져 왔던 겁니다. 예전에는 법을 적용하는 걸 거의 수학 공식처럼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를 거쳐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을 내리듯이요. 명확한 규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단순한 연역 과정으로 이해했던 거죠. 하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런 기계적인 관점이 전체 그림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현실에서 법을 적용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사건들은 법조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복잡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법 적용은 일방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판사는 사건의 사실들을 법 규범에 한번 맞춰보고 동시에 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 규범의 의미를 다시 다듬어요. 이렇게 규칙과 사실이 서로를 계속 깎고 다듬으면서 가장 적절한 결론을 찾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유추가 단순히 빈틈을 메우는 도구가 아니라면 대체 그 진짜 정체는 뭘까요? 흔히들 유추를 이 사건이 저 사건이랑 비슷하니까 같은 결론을 내리자. 이런 식의 단순한 점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정교한 구조가 숨어 있죠. 자, 유추의 진짜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두 개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출발해서요. 그 둘을 관통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일반 원칙, 이걸 제3의 비교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다시 새로운 사건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뜯어보면 유추가 단순히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사례에서 일반 원칙을 이끌어내는 귀납, 그리고 그 원칙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연역, 이 두 가지가 아주 정교하게 결합된 매우 고차원적인 추론 방식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교한 유추의 구조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설명의 심장이에요. 앞서 말한 그 역동적인 추론 과정, 즉 구체적인 사례와 추상적인 규범을 오가면서 최적의 결론을 찾는 그 과정이 법의 빈틈이 있든 없든 모든 법 해석의 순간에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유추는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에 쓰는 보조도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법과 구체적인 현실을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 즉 법 해석이라는 행위의 본질 그 자체가 바로 유추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 현실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법 조문의 의미를 넓히는 확장 해석과 유추를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사실상 같은 추론 구조를 가진다는 걸 인정하면 그 구분이 얼마나 인위적이었는지 드러나죠. 실제로 판례를 보면 확장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새로운 관점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말입니다. 이 원칙은 죄를 처벌할 때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유추해서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 보장의 핵심 원리인데요. 기존의 관점은 허점을 만듭니다. 이것은 유추가 아니라 확장 해석일 뿐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유추 금지 원칙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었던 거죠. 해석과 유추의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 해석의 본질이 유추와 같다고 인정한다면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더 이상 이건 해석일 뿐이라는 애매한 이름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죠. 모든 판단이 동일한 잣대 위에서 평가받게 되면서 자의적인 결론을 내릴 여지가 사라집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해석이 유추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유추금지라는 원칙의 진짜 의미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답이 정해진 계산기를 두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현실 사이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추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과정의 진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추입니다.